대형 산 사람들은 지금 오르고 있을까요? 무분별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전국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김포를 묶는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어떻게 좀 해야 저는 매수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못 잡아요. 공급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공급이 이게 집이 아닌 투기 수요를 누를 수 있는 공급이면 충분해요. 분양인데 투기 수요를 누를 수 있는 분양은 뭐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높은 가격에 많은 물량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중시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얘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얘는 계속 열기만 불어일으키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기를 더욱더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게 높은 가격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량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이 돼서 얘가 사람들이 올라갈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오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까?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 물건을 안 사게 돼요. 이 물건을 안 사고 이쪽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럼 얘가 미분양이 생기면 이에 대한 수요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최근에 덕은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덕은자이가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온 게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그 물건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최초에 청약이 완판이 안 되고 미분양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해소가 됐죠. 근데 이게 왜 미분양이 생겼냐? 고분양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분양가가 되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는 데 주저하게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정부가 매수세를 잡기 위한 규제를 지금 해놨잖아요. 그럼 투기 시장이긴 하지만 매수세는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긴 해요. 규제 때문에. 그럼 이런 규제와 접목을 해서 높은 분양가가 형성이 되면 이걸 안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얘가 미분양이 생기면 이제 시장이 안정화돼요.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는 사람은 지금 이제 막 급해져요. 올라가고 있으면 막 점점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가서 사야 되는데 문제는 안 팔리고 팔려고 하는 물건이 많아지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혀 급하지가 않게 돼요. 사야 되는데 이게 팔렸어. 팔리더라도 나는 다음 물건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지금 가서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망세를 만들어야 돼요. 관망세. 그러니까 매수자의 심리를 급하지 않게 자꾸 관망을 해야 되는데 매수세를 누르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누르면 누를수록 얘는 자꾸 삐져나오면서 내성이 생기는 거죠. 이 규제로 눌러봤자 소용이 없네. 그쵸. 그래서 이 삐져나오는 매수세들이 더 많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로 옮겨 다니는 거죠. 진짜 이대로 그냥 매수 규제만 한다면 아마 전국을 빨갛게. 전국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대책은 미분양이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재건축 이런 거 확 그냥 목동 이런 거 빨리빨리 그냥. 원래 그래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부가 두려워하는 거는 얘 높아진 가격으로 이 재건축 투자 열풍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의 문제인데 이미 매수 규제나 규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은 같이 이렇게 얘가 높아짐으로 해서 얘도 좀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계속 높아지면 한계가 나오거든요. 매수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현금 부자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식처럼 서로 맨날 사고 팔고 막 빨리빨리 하고 단타로 해서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사면 일정 기간 동안 돈이 묶이게 돼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거. 그럼 수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더 줄어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여러 현장에서 생기면 안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덕은자이를 보면 주변은 난리 났는데 얘는 고분양가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안 사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덕은자이 하나만으로 지금 끝나니까 얘가 지금 미분양이 끝나버린 거예요. 계속 나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저기 서울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여기도 안 사고 저기도 안 사고 미분양이 넘쳐요.
그럼 미분양이 해소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빨리 끝나버렸지만 해소될 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분위기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분양 시장에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전환되는 걸 정말 저는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탁 턴할 때? 그럼요, 예. 그 느낌이? 제가 마곡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예를 드는 게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재작년 정도까지 상가 이제 마곡이 아파트 가격 오르고 오피스텔 오르고 상가가 막 오르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상가 분양이 막 난리인 상황이었거든요. 상가 분양이 난리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12블럭, 13블럭이 한꺼번에 분양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분양을 상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청약에서 그냥 다 끝났거든요. 청약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였는데 높은 가격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니까 청약이 들어오긴 했지만 완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니까 진짜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나기 전에 분양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자 이랬거든요. 계속 올라갈 거야. 왜냐 마곡은 호재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뭐 대기업이 입주하고 뭐 스타필드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분위기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건 부동산 사장님이건 다 올라갈 거다. 마곡이니까 지금 가격은 택도 없어. 너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했지만 미분양이 생기는 순간 딱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비싸.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나눠서 볼 건데요. 예. 실거주자와 투자자 이렇게 좀 심리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실거주자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 심리일까요?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냐 네. 떨어질 거냐라는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대부분이 무주택자였어요. 더 많아요. 투자자보다.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사실상 그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살 여력은 있지만 굳이 내가 떨어지니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찾으려고. 그렇죠.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과열되고 있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책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이때 상황, 사이클 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상승 막바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의 사람들의 상태에 이제 좀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때에는 무분별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사가지고 언제 팔 건지 얼마 동안 갖고 있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이 주변 사람들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사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집 마련이잖아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거든요. 네. 근데 장기 보유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사실 이제 또 우리나라 시장이 근본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네. 부분 시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부분 시장. 예, 부분 시장으로 복잡하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은 소형과 대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움직여요. 지금 시장이 상승장에 있지만 소형, 중소형은 아주 이제 가파른 상승, 대형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멈춰 있거나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하락을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지금 거의 소형이 인기 좋은 시기가 거의 한 10년 네.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형이 지금 신축으로 공급된 양은 그 늘어나는 수를 초과해서 지금 이미 늘었어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러니까 소형은 일종의 이제 초과 공급 상태인 거예요. 공급된 양으로 봐도. 그런데 대중 심리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전환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과 공급 상태이지만 사람들이 소형에 인기가 좋은 게 아직까지 소형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인기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면
소형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전세가는 올라가는 상승률, 매매가 상승률을 소형이 그 전세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이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많이 벌어지죠. 소형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근데 대형은 덜 올랐잖아요. 이만큼 차이가, 그러니까 소형에 비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차이가 적은 겁니다. 그럼 이때 떨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소형은 많이 떨어지게 돼. 그리고 대형은 조금 떨어져요. 전세가는 우리나라에서 매매가를 하락할 때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떨어질 때 전세가 근처에서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처에서. 네. 네. 그러니까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세가가 소형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죠. 대형은 이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작아요. 그래서 적게 떨어지고 짧은 기간 동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치면 하방이 좀 막혀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라고.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떨어질 때 보면 대형은 떨어지다가 말거든요. 근데 소형은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이때 자, 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미분양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반드시 미분양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어떤 게 미분양이 많을까요? 소형이. 분양하는 물건의 개수의 차이에 있어요. 지금 대형을 공급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분양하는 데 보면 대부분 소형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소형에 매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분양이 생기면 개수로 치면 소형이 많게 돼 있어요. 대형은 분양을 안 하니까 거의 안 하는 현장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소형이 미분양이 무조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미분양이 아까 생기면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잘 안 산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소형이 미분양이 많아요. 나중에 떨어질 때 보면 소형이 미분양이 많은데 떨어지는 폭도 커요. 그리고 대형은 미분양도 없는데 떨어지는 폭도 작아요. 그러면 떨어지다가 일정 기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먼저 전환하는 게 대형이 돼요. 대형이 먼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소형은 대형이 올라갈 때 소형은 계속 떨어지고 미분양도 남아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동안에 소형과 대형이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누가 먼저 대형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바뀌게 돼요. 아무도 안 사도. 그러면 대중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 먼저 대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대형을 조금씩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돌아가서 그 전 사이클로 가보면 2007년 이전에 대형 평형이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형만 공급했어요. 2008년부터 떨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많이 올랐던 대형은 많이 떨어지고 미분양도 대형만 있었어요. 소형은 미분양이 없고 소형은 떨어지다 찔끔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48평대하고 20평대를 비교해보면 48평대가 거의 뭐 한 이때도 이제 얘네들이 한 20억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한 13억, 12억까지 떨어져요. 근데 소형은 한 6억, 7억밖에 안 됐어요. 떨어져봤자 1억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데이터로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빨리 조금 떨어지고 그냥 딱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대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변에 미분양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소형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대형은 계속 침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량에서 대형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은 넘쳐나. 소형은 희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고 미분양도 없고 희소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죠. 그러니까 이 전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이 미치는 영향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소형은 이제 공급량이 거의 초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죽고 있어요. 사실 1인 가구, 2인 가구의 최고 혜택을 입은 거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렇죠? 오피스텔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이제 남아도는 거예요.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깡통전세망 얘기 나오고 이런 거에 다 대부분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서 소형이 인기 좋은데 오피스텔 시장이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무주택자가 지금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무주택자가 지금 집을 살 때 대형을 사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사겠죠. 아니겠죠. 거의 다 대부분 소형일 겁니다. 그러면 소형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서 더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떨어졌을 때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잘못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부동산 그래프를 보면 굴곡은 있지만 우상향 했거든요. 우상향. 무조건 우상향 하니까 좀 떨어지는 거 감내하고 그냥 지금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그런 걸 겪지 않아 봐서 그런 거예요. 2007년도 이전에 대형 산 사람들은 지금 오르고 있을까요? 2007년도 이전에 대형을 사서 떨어지는 걸 겪은 사람은 지금 피눈물이 날 겁니다. 분양가 회복 못한 데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가는 올랐지만 대형은 지금 죽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반대로 지금 소형을 산 사람 나중에 떨어졌을 때 회복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좋은 데를 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주택자도요? 예. 어.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이 무조건 계속 지금처럼 갈 거다라는 확신은 없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를 만약에 딱 듣고 오 맞네 라고 얘기해서 내일 당장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미분양이 나게끔 정책을 바꿔버리면 바로 진짜 시장 분위기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지금 언제 날 것이냐, 사실 미분양과 관련된 건 정책하고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정부 정책이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냥 이 정부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면 사고 짧게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주택자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실거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거든요. 둘 다 아니겠습니까? 겸용.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참 이 숨기가 좋은 게 이 필수품이잖아요. 네.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뭐 튤립 같은 거는 사면은 사실 지금 산다, 만약에 막 오르는 상황에서 산다라면 너는 투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은 실거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뒤로 숨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실거주예요. 근데 냉정하게 하나씩 얘기해보면 실거주의 목적은 거의 없어요. 아. 시세 차익이에요. 다 똑같네요, 투자자. 예. 시세 차익이에요. 에브리바디 적폐.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실거주의 목적이 있다라면 전세 거주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왜 이거를 바꾸냐, 포지션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전세로 거주하면 지금 올라가는 데도 많지만 안정적인 데도 많거든요, 전세가는. 그러면 내가 실거주에 진짜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전세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거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전세가가 올라갈 때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안정적일 때는 안정성이 보장이 돼요. 내가 안 나가도 되거든요. 집주인이 무조건 이 전세가를 올리는 것도 시장에 따라서 어려운 거예요. 시장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올리기 쉽지만 떨어지고 있을 때 올리는 건 미친 짓이죠. 안정적일 때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정리를 하자면 무주택자는 소형을 사느니 네, 전세가 낫다. 그렇죠.